잊고 대화의 문을 열어두며 서로의 경험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너는 진짜 일이라는 걸 모른다. 자신이 했던 험한 노동이나 오랜 시간 동안의 근무 경험이 떠오를 때 요즘 내년들 어린이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젊은 세대의 노력을 무시하거나 현대 사회에서의 다양한 직업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육체적인 노동이 중심이었고 지금은 디지털 작업이나 정신적 집중력이 요구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두 방식 모두 끈기, 책임감, 그리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일을 진짜 일이 아니라고 치부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보면 위해 꼭 피해야 할 9가지 표현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소통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준비가 되셨나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예전엔 말이야. 흔히 회상하는 옛날 옛적 이야기의 시작점인 이 말은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는 감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무심코 사용할 경우 오히려 세대 간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내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면서 젊은 세대의 경험은 덜 가치 있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세대는 각자의 고유한 도전과 성취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는 대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이해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접근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어릴 적엔 이런 식이었어. 그때 우리는 이렇게 했었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비교보다는 대화를 유도하고 서로의 경험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목표는 어느 시대가 더 우월한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나누고 배우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일이라는 걸 알아야지.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열심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노동이나 노력에 대해 네가 진짜 일이라는 걸 알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 형태, 육체노동, 지적인 문제 해결, 기술 중심의 업무 등을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물론 일의 형태는 변해도 성실함과 헌신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격려한다면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너처럼 젊었을 때 나는 다른 일을 했지만 네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어. 그 노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의 노동을 인정하고 동시에 자신이 가진 경험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일에 대한 존중이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3. 크면 알 거야. 겉보기에는 별 뜻 없는 심지어 선의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말은 종종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대화를 막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크면 알 거야 라는 말은 상대방의 현재 감정과 경험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그들의 생각이 아직 부족하다는 듯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감을 담은 조언으로 바꾸어 보세요. 나도 너처럼 그 시절엔 많이 힘들었어. 그때 내가 했던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말하면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하면서 자신의 경험도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의 여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신뢰와 이해를 키우는 비결입니다. 이 질문은 겉으로 보기엔 가볍게 던지는 말 같지만 실은 많은 감정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 말을 한다면 그들은 이미 주변과 다르다는 이유로 외롭거나 오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비판보다는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끄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또는 지금 네가 원하는 지원은 무엇인지 궁금하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죄책감이 아닌 성찰의 공간을 열어주고 진솔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장은 선형적이지 않으며 나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삶의 후반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언어는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단절의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단어 하나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함정들을 피하고 조금 더 신중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예의를 갖춘 것을 넘어서 세대를 넘어선 깊은 연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말이 나오려 할 때는 잠시 멈추어 보세요. 그리고 다시 말을 꾸며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의도를 갖고 말하고 공감을 담아 듣는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 중 어떤 표현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혹시라도 입 밖에 낸 후 마음속 깊이 후회했던 말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란에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나머지 5가지 피해야 할 표현들도 곧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이건 꼭 들어야 할 대화입니다. 말의 힘, 55세 이후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 혹시 한 번쯤은 무심코 말을 내뱉고 나서 바로 후회한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55세에서 75세 사이에는 우리의 말은 과거 어느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오히려 세대 간의 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엔 말이야 라고 말할 때 듣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경험, 현재 상황, 그리고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 과거에 비해 덜 중요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는 단절되고 서로의 시각을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 비교와 평가가 앞서게 됩니다. 사실 모든 세대는 각자의 고유한 어려움과 성취를 겪습니다. 당신의 삶을 형성한 과거의 경험이 소중한 만큼 현재의 젊은 세대 또한 그들만의 도전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교보다는 연결을 목표로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바꿔 말해보면 어떨까요?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조금 달랐었어. 당시에는 이렇게 해결했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비교가 아닌 공유의 분위기를 만들 수.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오히려 세대 간의 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엔 말이야 라고 말할 때 듣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경험, 현재 상황, 그리고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 과거에 비해 덜 중요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는 단절되고 서로의 시각을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 비교와 평가가 앞서게 됩니다. 사실 모든 세대는 각자의 고유한 어려움과 성취를 겪습니다. 당신의 삶을 형성한 과거의 경험이 소중한 만큼 현재의 젊은 세대 또한 그들만의 도전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교보다는 연결을 목표로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바꿔 말해보면 어떨까요?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조금 달랐었어. 당시에는 이렇게 해결했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비교가 아닌 공유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대화의 문을 열어두며 서로의 경험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너는 진짜 일이라는 걸 모른다. 자신이 했던 험한 노동이나 오랜 시간 동안의 근무 경험이 떠오를 때 요즘 낸기난 오래 사람들의 일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젊은 세대의 노력을 무시하거나 현대 사회에서의 다양한 직업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육체적인 노동이 중심이었고 지금은 디지털 작업이나 정신적 집중력이 요구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두 방식 모두 끈기, 책임감, 그리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일을 진짜 일이 아니라고 치부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보면 좋습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정말 많은 열정을 쏟고 있는 게 느껴져. 내가 네 또래였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했지만 네 노력도 충분히 존중받을 만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면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나누되 상대방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면서 세대 간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크면 알 거야. 많은 사람들이 조언의 의미로 또는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지금 너의 감정이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크면 알 거야 라는 말은 청년들의 현재 감정이나 고민을 무시하거나 아직 인생을 모른다는 식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대화를 막고 상대방을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만들며 세대 간의 불평등한 권위 구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그 시기만의 고유한 환경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젊은 세대의 감정을 가볍게 여겨버리면 그들은 스스로의 경험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배우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나도 그 시절에는 많이 힘들었어. 그때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 조언이 아닌 공감의 대화가 가능해지고 세대 간의 신뢰와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4. 왜 넌 내 나이답지 않게 행동해? 이 말만큼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도 드뭅니다. 나이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개성을 무시하고 사회적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속도와 방식으로 섬숙합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나이에 비해 미성숙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너답지 않다는 말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비판보다 이해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많이 힘들겠구나. 혹시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함께 이야기하자. 이런 말은 판단이 아닌 공감을 전달하며 진정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당신의 말은 이제 더욱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은 단순한 언어를 넘어 상대방의 감정, 관계, 그리고 미래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신의 말은 사랑을 전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대를 넘어 소통하고 존중하는 이유는 단순히 잘 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유대감과 이해를 통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공감이 되었던 문장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세대 간의 행복한 공존에 대해 계속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함께 다리를 놓고 벽은 허물어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항상 건강하시고 지혜로운 말로 서로를 아껴주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시대는 변하고 삶은 계속됩니다.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건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사람과의 연결을 만들어내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그 말을 무심코 내뱉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건드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엘리노는 손녀 리리와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던 중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옛날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흘러나오자마자 리리는 미소를 잃었습니다. 엘리노는 그 순간 자신이 22살이었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을 때 느꼈던 외로움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차를 내려놓으며 지금 세상은 달라졌겠구나. 네 일이 어떤지 더 들려줘. 라고 말했습니다. 리리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엘리노는 말이란 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쉽게 파괴될 수 있지만 동시에 연결을 만들 수도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마크의 할아버지인 티머스는 아들, 딸에게 항상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원격 근무를 하며 이건 진짜 일도 아니야 라고 말하자 토머스는 자기도 모르게 너는 진짜 일을 몰라 라고 말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후 토머스는 손자가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의 고군분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계는 더 빠르게 움직여. 하지만 너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 알아. 어떻게 휴식을 취해? 라고 물었습니다. 그대의 간극이 줄어들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며 존중이란 경쟁이 아닌 공감에서 시작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가레트는 딸이 사랑에 실패했을 때 당신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 말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Years later, when her granddaughter faced a similar heartache, Margaret chose differently. Love's always a risk, she said gently. But you're stronger than you think. The girl leaned into her, and Margaret felt the shift. Not a sage on a mountaintop, but a companion in the valley. 시간이 흐르면서 메가레트는 말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하지만 그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자세입니다. 말을 내뱉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은 다리이기도 하고 벽이기도 합니다. 옛날엔 이라는 말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나이를 생각하세요 라는 말은 배제의 의미일 수도, 때로는 단순한 한마디로 인해 깊은 단절을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55번 75세 어르신들이 무심코 사용하는 표현 중에는 젊은 세대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거나 서로에 대한 오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4가지 표현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세대 간의 이해를 높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전엔 말이야, 서운 지2세인 클라라는 손주들이 스마트폰만 붙잡고 사는 모습을 보며 늘 아쉬운 마음으로 예전엔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주들의 반응에서 점점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들은 눈을 굴리거나 화제를 돌리려 했죠. 왜 문제가 되는가? 세대 격차 심화. 이 말은 곧 너희 시대는 예전보다 못하다는, 때로는 단순한 한마디로 인해 깊은 단절을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55에서 75세 어르신들이 무심코 사용하는 표현 중에는 젊은 세대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거나 서로에 대한 오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4가지 표현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세대 간의 이해를 높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정은 예전엔 말이야, 12세인 클라라는 손주들이 스마트폰만 붙잡고 사는 모습을 보며 늘 아쉬운 마음으로 예전엔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진 않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주들의 반응에서 점점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들은 눈을 굴리거나 화제를 돌리려 했죠. 왜 문제가 되는가? 세대 격차 심화. 이 말은 곧 너희 시대는 예전보다 못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경험 부정. 요즘 아이들은 기후위기나 디지털 과부하 같은 새로운 형태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과거의 가치를 강조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삶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은 접근법은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현재의 경험을 궁금해하세요. 예를 들어, 요즘 세상 많이 편했지? 너는 어떻게 지내? 라고 물으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클라라는 지금 매주 손주들과 함께 테크 타임을 가지며 틱톡 트렌드를 배우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서로 다른 방식으로 미래를 걱정하지만 결국 공통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2. 네가 진짜 일이라는 걸 알아야지. 68세인 톰은 손자가 재택근무로 하루 겸손한 자세로 다가섭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크면 알게 될 거야. 16살 마야는 연애 문제로 소갈이를 하던 중 할머니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크면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 짧게 말하며 배스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마야는 할머니는 내 감정을 무시하시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왜 위험한가? 이득과 감정 무시, 청소년기에 느끼는 사랑의 상처, 우정의 갈등은 성인이 된 후에도 쉽게 잊히지 않는 기억입니다. 크면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을 억누르고 소통을 차단합니다. 좋은 대화는 공감부터 시작하세요. 많이 겸손한 자세로 다가섭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3. 크면 알게 될 거야. 16살 마야는 연애 문제로 소갈이를 하던 중 크면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 할머니는 내 감정을 무시하시는 것 같았다. 고 말했습니다. Finally, 네가 하는 모든 선택은 어른의 기준에 맞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상대방은 자신의 공간이 침해당한다고 느낍니다. 더 현명한 대화법은 그 색깔 어디서 본 적 없는데 왜 그걸 골랐어? 라고 물어보면 의도치 않게 깊은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창호 할아버지는 손자의 패션 선택 뒤에 숨겨진 창의성과 개성을 발견하고 오히려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세대가 다르다고 해서 모두를 같은 틀에 맞출 순 없지.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하는 게 진짜 가족의 힘이 아니겠어? 함께 생각하며 세대 간의 소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 즉 조금 더 유연한 언어와 공감의 태도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어른들의 지혜를 배우고 이렇게 했었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비교보다는 대화를 유도하고 서로의 경험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목표는 어느 시대가 더 우월한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나누고 배우는 것입니다. 2. 네가 진짜 일이라는 걸 알아야지.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열심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노동이나 노력에 대해 네가 진짜 일이라는 걸 알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직업 형태, 육체노동, 지적인 문제 해결, 기술 중심의 업무 등을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물론 일의 형태는 변해도 성실함과 헌신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격려한다면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너처럼 젊었을 때 나는 다른 이렇게 했었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비교보다는 대화를 유도하고 서로의 경험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목표는 어느 시대가 더 우월한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나누고 배우는 것입니다. 2번째, 네가 진짜 일이라는 걸 알아야지.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열심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노동이나 노력에 대해 네가 진짜 일이라는 걸 알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직업 형태, 육체노동, 지적인 문제 해결, 기술 중심의 업무 등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물론 일의 형태는 변해도 성실함과 헌신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격려한다면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너처럼 젊었을 때 나는 다른, 자기 나이에 맞게 행동해. 영혼을 가둔 채, 케이지, 자기 나이에 맞게 행동해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보통은 선의로 시작되는 말입니다. 성숙하라고 조용히 권유하거나 사회적 기준에 맞추라고 부드럽게 유도하는 말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면 이 말은 때때로 숨 막히게 만드는 작은 상자입니다. 사람들을 본인과는 맞지 않는 사회적 틀 안에 억지로 집어넣으려는 듯한 느낌마저 줍니다. 삶의 모든 단계마다 미리 정해진 행동 매뉴얼이 있을까요? 그런 건 사실 아무 의미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성숙함은 운전면허증에 찍힌 나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성장함으로써 비로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삶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깨트리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60살에 그림을 시작하든 45살에 커리어를 바꾸든 70살에 스케이트보드를 타든 그것이야말로 진짜 삶의 열정입니다. 나이는 결코 당신의 꿈을 가로막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나이에 맞게 행동해 라고 말하는 대신 응원의 한마디는 어떨까요? 와, 정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멋지다. 계속 그렇게 열정을 따라가라. 개인적인 성장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때 비로소 함께 성장합니다. 시간 낭비야. 누가 판단할 권한이 있나요? 누군가가 자신의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드라마처럼 생생한 다큐멘터리를 몰아보거나 게임 속 전략을 완벽하게 익히는 일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눈을 굴리며 그건 시간 낭비지. 라고 말하곤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가치관이나 우선순위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이라는 건 개인적인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과 편안함 혹은 인간관계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취미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복과 창의성, 심지어 자기 발견의 입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뜨개질에 흥미를 느끼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소중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과 연결되는 소중한 창구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너무 짧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평가하거나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가 그걸 즐기는 이유가 이해돼. 아마 큰 위로가 되겠구나. 이렇게 한마디만 바꿔도 관계는 비판에서 이해로, 경계에서 존중으로,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만나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든 사업을 시작하든 건강한 습관을 갖기 시작하든 그것들은 모두 노화 속에서도 가능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든 후에도 놀랄 만큼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이가 들긴 했지만 여전히 배우고 싶고 궁금해. 작은 시도 하나하나가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거나 명상을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머릿속에만 있던 소설을 써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성장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여정이며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모험이기도 합니다. 4. 나는 그런 걸 이미 겪었어.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 비교보다 공감을,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만나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든 사업을 시작하든 건강한 습관을 갖기 시작하든 그것들은 모두 노화 속에서도 가능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든 후에도 놀랄 만큼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이가 들긴 했지만 여전히 배우고 싶고 궁금해. 작은 시도 하나하나가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거나 명상을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머릿속에만 있던 소설을 써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성장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여정이며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모험이기도 합니다. 4. 나는 그런 걸 이미 겪었어.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 비교보다 공감을. 상상을 해보세요. 누군가 힘든 하루를 토로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걸 이미 겪었어.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 이 말은 마치 상대방에게 그 정도는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 압박을 주는 것 같지 않나요? 당신은 아마도 상대방에게 현실 감각을 일깨워주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감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각자의 방식으로 고난을 경험하며 그 감정과 환경은 모두 다르게 형성됩니다. 고통을 비교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작게 여겨지고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야기해볼까? 가끔은 누군가가 원하는 건 단지 들여다보는 시선과 공감의 말뿐입니다. 고통은 경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인간적인 경험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덮기보다는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위로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고 진짜 마음의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연민은 아무것도 내어줄 필요 없지만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능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언어는 현실을 만듭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무시하는 말 대신 응원의 말을 선택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제한을 두던 말들을 벗어던지고 자유로운 사고로 교체합시다. 판단 대신 호기심을, 정체 대신 성장을 품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규칙을 따르거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직접 써내려가는 이야기이며 그 어떤 나이, 의심, 두려움도 그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가장 멋진 이야기는 바로 나이든 두렵든 회의적이든 그 어떤 이유로도 자신을 억누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당신도 그러길 바랍니다. 자신의 나이에 맞게 행동해라. 라는 말은 보통 선의의 뜻에서 쓰이며 누군가에게 사회적으로 더 적절하고 성숙한 태도를 취하라고 조용히 권고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한번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나이에 맞게 행동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그 기준을 정할 권리가 있는 걸까요? 이 문장은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단정된 틀 안에 가두며 각 연령대마다 딱 하나의 올바른 행동 방식만 존재한다고 암시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어딘가 부족하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기도 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나이는 성숙도를 재는 자가 아닙니다. 성장에는 만료일이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정표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 스스로를 발견하며 나아갑니다. 생일 케이크 위에 초를 불 아파가야 한다고 해서 개인의 발전이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들 중 일부는 사람들이 나이가 든 후에도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을 때 펼쳐집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거나 직장을 바꾸거나 오랫동안 시간이 없었던 열정을 마음껏 추구할 때입니다. 나이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에 맞게 행동해라. 같은 표현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기보다는 각자의 고유함을 축하하는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성숙함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경험 속에서 얻은 지혜일 수도 있고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젊은 시절의 호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억누르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늘 새로운 경험에 열려있는 모습은 정말 존경스럽고 보기만 해도 영감을 받습니다. 이런 종류의 격려는
다른 사람이 사회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힘이 됩니다. 인생은 너무나 다채롭고 풍부하기 때문에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를 너무 좁은 틀로만 규정해선 안 됩니다. 언제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믿음을 함께 나누고 응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그건 시간 낭비야.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입 밖에 내었을까요? 상대방이 자신과는 다른 가치나 우선순위를 가진 일에 열중할 때 우리는 쉽게 그 관심사를 무시해버립니다. 어차피 반박하는 게 쉽고 그렇게 하면 상대방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으로 이끌 수 있다고 느껴지니까요. 그러나 단지 5개의 단어가 모인 이 문장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것은 단지 그 활동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는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쁨이나 만족을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TV 프로그램을 몰아보는 것이 쉼이고 또 다른 이에게는 그림 그리기나 등산이 행복을 줍니다.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시간은 결코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내느냐는 우리의 개성 있는 취향, 필요, 욕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일, 가족, 오래도록 간직해온 취미 같은 자신에게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활동들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물론 중요한 것을 붙잡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동시에 인간 경험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활동이라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들이 위로와 연결, 혹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영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흥미를 막기보다는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건 저랑은 잘 맞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특별하다는 건 분명히 느껴져요. 이렇게 반응하면 판단 대신 이해의 공간이 생기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휴식을 취하고 목적의식을 찾는지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고 행복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젠 너무 나이 먹어서 바뀌기 힘들어. 이 말은 특히 오랜 습관이나 신념에서 벗어나야 할 상황에 마주했을 때 거의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표현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변화는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죠. 특히 나이가 든 이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익숙함 속에는 안정감이 있기 마련이고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일은 필요 이상으로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변화를 포기해야 한다고 믿는 것은 우리를 정체된 상태에 가둡니다. 마치 성장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고 일정 나이가 넘으면 더 이상 진화할 수 없다는 듯이 느끼게 하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학습은 교실이나 경력 전환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도입니다.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적응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든 후에도 놀랄 만큼 유연하게 작동하며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고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뜨개질을 시작하거나 사진 찍는 법을 배우거나 단순히 하루 일과를 조금 더 건강하게 바꾸는 것조차도 우리의 정신을 날카롭게 하고 에너지를 불어넣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 작은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화란 반드시 전체적인 삶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새 요리를 시도하거나 저녁 산책을 다소 색다른 길로 돌아보는 것 같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스스로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바꿔 말해보세요. 나는 나이는 먹었지만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는 되어 있어. 이 작은 인식의 전환은 나이 듦을 장애물이 아닌 가능성의 캔버스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매일은 적응하고 탐험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이 인생의 어느 지점에 있든
더 밝고 풍요로운 자아로 변모할 가능성은 언제나 손길 닿는 곳에 있습니다. 나는 더 힘든 걸 겪었으니 불평하지 마. 겉보기엔 이 말이 강인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굽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조언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 말 안에는 상대방의 고통을 조용히 묵살하는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고통을 나누는 일은 누가 더 많이 겪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와 공감, 때론 단순히 귀 기울여 듣기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더 혹독한 폭풍을 견뎠다고 해서 지금 상대방이 맞닥뜨린 비바람의 무게를 덜어줄 수는 없습니다. 고통은 개인적인 것이며 경험, 시각,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무효화하면서 자신의 고통이 더 컸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더 깊이 만들 뿐입니다. 공감은 상대가 있는 그대로의 자리에서 만나주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위치가 아니라 그들이 실제리 서 있는 곳에서 말이죠. 대신 이런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건 정말 힘들었겠네요. 이야기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제가 여기 있으니 부담 없이 털어놓으세요. 때로는 가장 단순한 친절한 행동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생의 짐은 사람마다 다르게 무겁습니다. 각자의 여정을 존중하는 일은 신뢰와 유대감을 키우는 길이 됩니다. 판단 대신 이해를 선택하고 약한 모습마저 따뜻한, 개척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가슴을 울린다. 70살에 처음 붓을 잡은 화가, 은퇴 후 대학 강의실에 앉은 학생, 혹은 주변 사람들이 그만 쉬라고 할 때 오히려 퍼리어를 새로 시작한 사람들. 이들은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개인의 성장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누군가의 행동을 나이에 맞지 않아라고 단정하거나 통제하기보다는 그들의 열정과 도전을 존중하고 축하하는 자세를 가져보자.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에 열려있는 당신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어요. 누구나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건 중요하죠. 이렇듯 말 한마디만 바꿔도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장을 격려하며 삶이라는 캔버스 위에 자유롭게 색을 칠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줄 개척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가슴을 울린다. 70살에 처음 붓을 잡은 화가, 은퇴 후 대학 강의실에 앉은 학생, 혹은 주변 사람들이 그만 쉬라고 할 때 오히려 커리어를 새로 시작한 사람들. 이들은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개인의 성장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누군가의 행동을 나이에 맞지 않아 라고 단정하거나 통제하기보다는 그들의 열정과 도전을 존중하고 축하하는 자세를 가져보자.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에 열려있는 당신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어요. 누구나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건 중요하죠. 이렇듯 말 한마디만 바꿔도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장을 격려하며 삶이라는 캔버스 위에 자유롭게 색을 칠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줄 수 있다. 이번엔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자. 누군가 자신이 막 시작한 취미나 관심사를 들뜨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분야라면 어떻게 반응할까? 비디오 게임에 빠져 있고 하루 종일 드라마를 몰아보고 우표를 모으는 사람이라면 쉽게 시간 낭비네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다. 왜 그런 걸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하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흐른다는 사실이다. 당신에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는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는 탈출부일 수도 있고 소중한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일 수도 있다. 다치 기준이 다를 뿐 그들의 삶 속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렇기에 무조건 부정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말로 문을 열어보자. 나는 다른 걸 더 좋아하지만 왜 당신이 그걸 즐기는지는 이해돼요. 단순한 이 한마디가 판단 없이 대화를 이어가게 하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다양한 모습이 공존할 때 비로소 드러나며 모든 이의 열정과 행복은 충분히 존재할 이유가 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든 이후로는 변화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젠 너무 늦었어. 이제 내가 변할 순 없어. 라는 말은 두려움이 마음속에 스며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튀어나온다. 그러나 진실은 변화는 특정 연령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기술은 발전하고 문화는 변하고 사고방식 또한 넓어지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거부한다면 정체되고 소외된 느낌을 받기 쉽다. 평생 학습이란 단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호기심을 갖고 유연하게 사고하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악기 하나를 배우거나 언어 앱을 통해 외국어를 익히거나 단순히 건강 습관을 바꾸는 것조차 삶의 활기를 불어넣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변화는 반드시 큰 혁명이 필요하지 않다. 작지만 의미 있는 선택들이 모여 삶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요리법에 도전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거나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쓰는 것도 충분히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나는 너무 늙었다고 말하기 전에 이렇게 바꿔 말해보자. 나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마음가짐은 새로운 발견과 활력,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이다. 나이가 아무리 많든 적든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길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끝으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간다. 때로는 본의 아니게 나는 너보다 더 힘든 걸 겪었어. 그러니 그만 불평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현실 감각을 일깨워주고 싶은 의도에서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고통은 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오롯이 개인적인 것이며 누구나 다른 환경과 감정 속에서 그것을 경험한다. 나의 지난 시련이 상대의 현재 고통을 줄여주는 근거가 되지는 번쯤 생각해보세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엔 묵직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단계에는 우리가 따라야 할 고정된 각본이 있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무언가 부족하다는 식의 가정이죠. 그러나 진실은 훨씬 자유롭습니다. 나이에 따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성숙도나 행동 규범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장은 일정한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으며 사람마다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발전은 생일이 쌓여도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늦은 나이에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70살에 처음으로 붓을 잡은 사람, 50대에 대학 강의 수강 신청을 한 사람, 혹은 60에 접어들며 직장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에게 나이가 우리의 가능성이나 삶에 건쯤 생각해보세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엔 묵직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단계에는 우리가 따라야 할 고정된 각본이 있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무언가 부족하다는 식의 가정이죠. 그러나 진실은 훨씬 자유롭습니다. 나이에 따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성숙도나 행동 규범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장은 일정한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으며 사람마다 바른 속도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발전은 생일이 쌓여도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늦은 나이에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70살에 처음으로 붓을 잡은 사람, 50대에 대학 강의 수강 신청을 한 사람, 혹은 60에 접어들며 직장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에게 나이가 우리의 가능성이나 삶에 한이 한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렇다면 나이에 맞게 행동하세요라는 말 대신 어떤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모습이 정말 멋지네요. 나이 든다고 해서 새로운 가능성 앞에 닫혀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시선을 바꾸면 우리는 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억누르지 않고 성장하도록 응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사회적 틀에 딱 맞아떨어지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든 다시 시작하고 변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캔버스입니다. 성숙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타인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오히려 그런 차이가 아름답습니다. 그건 시간 낭비예요. 이 말은 종종 우리가 공감하지 않는 관심사나 활동을 다른 사람이 언급할 때 쉽게 튀어나옵니다. 별 뜻 없이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 말은 의도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기쁨이나 의미를 주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정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구에게나 소중한 시간은 동일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TV 드라마를 연속 시청하거나 게임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연결감을 느낍니다. 또 다른 사람은 책을 읽거나 산책하며 마음의 만족을 찾습니다. 어느 쪽이 더 우월한 것도 더 가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차이일 뿐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활동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활동이 위안이나 창의성 또는 일상의 부담에서 벗어나 숨쉴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의 관심사를 평가하거나 비판하기보다 이해의 문을 열어보세요.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지만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돼요. 이렇게 말한다면 판단이 아닌 대화의 장이 열립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형성되죠. 인간의 경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쉼을 취하고 목적을 찾기 때문에 풍요롭습니다. 이런 다양성을 포용함으로써 우리는 더 따뜻하고 단단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젠 나이도 많으니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 한 번쯤 입 밖에 내본 적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은 적이 있나요? 특히 일상이 굳어져 있고 편안함을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 이런 믿음에 쉽게 빠지기 쉽습니다. 대부분 성장이나 변화는 젊은 세대의 몫이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이는 성장 능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변화는 특정 시기에만 허락된 특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야말로 우리를 연결되고 호기심을 갖고 살아있는 느낌을 주는 열쇠입니다. 평생학습이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호기심과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도 좋고 전혀 다른 관점을 받아들여도 됩니다. 하루 일과를 조금씩 조정해 행복감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죠. 과학적으로도 뇌는 새로운 자극을 통해 활기를 되찾고 도전을 통해 더욱 명확하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젠 너무 늙어서 못 바뀐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이가 든 건 맞지만 배우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열려 있어요. 단순한 문장의 변화가 제한을 기회의 문으로 바꿔줍니다.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기도 하죠. 매일은 적응하고 탐색하며 더 나은 나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든 성장의 가능성은 항상 우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필요한 건 첫 걸음을 내딛는 용기뿐입니다. 내가 더 힘든 시절을 견뎠으니 불평은 그만해요. 겉보기엔 이것이 단호한 사랑, 즉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충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 이 말이 무심코 상대방의 고통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당신은 분명 힘든 일을 여러 번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통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경험을 작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 여정은 독특하며 슬픔과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에게 큰 아픔이라 느껴지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엔 별것 아니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현실감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 그들은 비교나 경계가 아닌 이해와 공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을 그냥 넘기지 말고 공감의 자세로 다가가 보세요. 그거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옆에 있으니 말해줘. 이렇게 말 한마디만으로도 상대방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나누면 덜어지고 연민은 치유의 공간을 만듭니다. 삶은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헤쳐나갑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그 목소리를 존중하세요. 결국 연결은 우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은 말 한마디로 따뜻해질 수도 있고 차갑게 얼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나이든 어른의 입에서 나온다면 그 무게는 더욱 큽니다. 오늘은 그런 말들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연결하는 언어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마거루티라는 할머니의 일화부터 들려드릴게요. 70살인 그녀는 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마다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다고? 우리 때는 더 힘들었는데. 그 말에 손녀는 점점 말을 줄였고 할머니와의 대화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녀가 방 안에서 홀로 울고 있는 걸 본 마거릿은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손녀가 원한 건 누가 더 힘들었는지 비교하는 대화가 아니라 함께 겪어주는 시간이었다는 걸요. 그 후로 마거릿은 달라졌습니다. 무릎을 굽히며 이렇게 힘들겠구나. 내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했죠. 그 한마디에 손녀의 눈빛이 살아났고 두 사람 사이에 다리가 하나씩 놓여갔습니다. 말은 때로 벽이 되기도 하지만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다음은 아서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퇴직한 엔지니어인 그는 젊은 세대에게 기술 문제는 맡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건 네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물러섰죠.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코딩 프로젝트를 하다가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정답이 아니라 함께 고민해주고 길을 열어주는 존재라는 것을요. 그는 손자에게 다가가 보여줘, 같이 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밤샘 작업은 단순한 코드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세대 간의 거리를 좁히는 순간이었고 서로의 마음에 불을 밝히는 만남이었습니다. 나이는 경험의 깊이를 말할 뿐 참여를 멈추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이야기들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등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젠 베티스라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68살인 그녀는 여행이나 댄스 클래스 같은 것들을 보기만 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야? 그러던 그녀가 82살 이잇 할아버지의 권유로 살사 수업에 참석하게 되었죠. 처음엔 발을 헛디기도 하고 몸도 굳었지만 그 이웃은 말했습니다. 엉덩이는 삐걱댈 수 있어도 네 영혼은 멈출 필요 없잖아.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베티스는 천천히 리듬을 익혔고 어느새 파티에선 가장 눈부신 춤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주변을 감싸 안을 만큼 따뜻했고 나는 못해라는 말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숫자 1운, 가능성은 언제든 새롭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못한다고 스스로를 묻기 전에 한 번쯤 시도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의 중심에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하거나 상처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감과 참여, 그리고 도전의 언어는 세대를 넘어 마음을 잇는 실핏줄 같은 것입니다. 반면 무심코 던지는 말들은
서서히 관계를 무너뜨리고 외로움을 키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우리가 하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벽이 되는지, 다리가 되는지, 그 말이 누군가의 등을 밀어주는 바람이 되는지, 아니면 막는 돌벽이 되는지,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몫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 중 하나라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지금 당신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혹은 앞으로 다르게 말해보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댓글에 9 또는 0을 남겨주세요. 작은 약속처럼 앞으로의 말들을 더 신중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마음을 담아요. 다음 이야기를 나눌 그날까지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다리가 되고 당신의 마음이 누군가의 등대가 되길 바랍니다. 항상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는 삶을 사시길. 나이에 맞게 행동해. 성장을 억누르는 말.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Act your age. 나이에 맞게 행동해. 겉보기에는 조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말 뒤에는 사람들을 특정한 틀 안에 가두고 그들의 성장과 개성을 억누르는 잔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진실은 경계선이 아니라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는 특정 연령대에게만 어울리는 행동이나 관심사가 존재한다고 암시합니다. 하지만 50대에 스케이트보드를 시작하거나 70대에 다시 학교에 입학하는 선택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 축하되어야 할 일입니다. 성장은 생일날 멈추지 않으며 열정 또한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 기대치를 강요하는 대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진정되고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응원해야 합니다. 5승, 그건 시간 낭비야. 타인의 선택을 무시하는 위험성.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왜 그런데 시간을 그렇게 쓰지? 그림 그리기든 정원 가꾸기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활동들을 쓸모없다거나 필요 없는 것이라고 쉽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상대방이 자신의 가치와 자존감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기쁨, 목적, 평온함을 찾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빵을 굽는 것이 마음의 치유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오래된 차를 손보는 것이 힐링이 됩니다. 이런 활동을 사소하다고 여기는 것은 그것이 주는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혜택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선택을 판단하기보다는 호기심과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데요. 가장 즐거운 점은 무엇인가요?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두뇌는 놀랄 만큼 유연합니다. 신경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 덕분에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든 후에도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하며 적응할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인생을 새로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흔합니다. 은퇴 후 사업을 시작하고 책을 집필하거나 악기를 처음부터 마스터하는 사람들. 이들은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성장이라는 가능성이 나이와 상관없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걷는 데는 결코 늦은 때가 없습니다. 변화는 반드시 큰 혁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작은 걸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평소 읽지 않던 장르의 책을 읽어보거나 운동 클래스에 참여해보거나 옛 취미를 다시 꺼내는 것 같은 작은 시도들이죠. 중요한 것은 가능성의 문을 항상 활짝 열어두는 것입니다. 나는 더 힘든 시절을 겪었어. 공감 부족의 문제점. 누군가가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 나는 더 힘든 걸 겪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공감에서 비롯된 표현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기 쉽습니다. 고통은 경제의 대상이 아니며
모든 사람의 경험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공감이란 판단 없이 귀 기울여 듣고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돼요. 또는 말을 들어주고 싶어요. 언제든지 이야기해요. 라는 말은 공감과 신뢰를 키워줍니다. 누구나 각자의 여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감정을 인정해주면 상대방은 자신의 존재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성공 재정 이야기. 사회는 종종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안정된 직장, 가족, 경제적 자유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만족감은 스스로 성공을 정의할 때 찾아옵니다. 당신의 성공은 혼자 여행하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지도해주는 것일 수도 있으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살려는 비담을 내려놓으세요. 진짜로 자신을 살아있게 하고 만족시키는 것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목표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당신을 특정한 틀에 가두려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당신의 삶은 아직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몇 살이든 어디에 있든 당신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시작하세요.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나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준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언제라도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파일 Gwen 323B22B 물론입니다. 아래는 요청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확장한 한국어 버전입니다. 원문의 핵심 메시지는 유지하면서 문장 구조를 풍부하게 하고 표현을 더 매끄럽게 다듬어 독자 또는 시청자가 공감하고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구성했습니다. 혹시 당신만의 특별한 말이나 신념 같은 것이 있나요? 있다면 꼭 들어보고 싶어요.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 한마디, 도전을 이겨내는 동기부여가 되는 그 문장, 혹은 하루를 더욱 강렬하게 살아가게 하는 당신의 철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영감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